자, 그럼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어, 어떤 채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북, 그러니까 코드워드들을 모아놓은 걸 코드북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코드북에 속한 모든 코드워드들 사이에 계산된 해밍 디스턴스의 최소값, 즉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죠. 우리가 D민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있다고 할 때 이 채널에서 일어나는 에러는 기껏해야 S개까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D민이 그 S보다 항상 크다는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 이 에러는 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 워드들이 이렇게 코드의 공간, 코드 공간이라고 부를게요. 코드 공간이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의 사이의 간격은 아무리 가까워져도 D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값으로 S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비트가 틀어졌겠죠. 예를 들어 1010을 보냈는데 한 비트가 바뀌었어요. 1011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디텍트 가능하냐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주어진다고요? 이 식에 의해서 주어진다고요. D민이 S보다 크냐. 그래서 이 코드북이 있겠죠. 이것들이 속한 여러 가지 코드가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이건 코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 때 이 에러가 발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코드들이 있는데 코드들이 있을 때 이 코드들 사이에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보다 S가 작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비트 에러가 나는 걸 발견하고 싶었으면 2보다 크면 되겠죠. D민이. 이 경우에는 D민이 2보다 크면 될 것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1보다 크면 돼요. 그러니까 기껏해 한 비트로 난다 그러면 이제 D민이 1보다 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여기 이 코드가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뭔가 어딘가로 잘못된 값으로 띄었다라고 할 때 아무리 띄워봤자 기껏해 S빗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S개의 빗만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진짜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띄워봤자 얘들은 가짜 코드 혹은 가짜 코드가 아니라 코드북에 속하지 않은 코드들이 되겠죠. 그래서 밸리드한 코드워드가 아닌데로밖에는 바뀔 수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언제나 에러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반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나가지고 다른 코드워드들로 바뀔 수 있을 정도의 비트가 고장이 나버리면 다른 코드워드로 착각하고 받을 수 있죠. 문제가 없었나 보다 라고 받을 수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에러 디텍션이 보장이 안 되겠죠.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 10-1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갖다가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북에서는 지금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일까요? 자, 볼까요?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2죠. 두 비 포지션의 차이가 나요. 요 사이는요. 여기도 2입니다. 요렇게는요. 여기도 2죠. 요렇게도 2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해밍 디스턴스가 다 2니까 그들의 미니멈도 뭐겠어요? 2죠. 그죠? 2면 어떻게 돼요? S가 2이고 S보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S가 1한다. D민이 2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야 되니까 S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최대 나봤자 하나 나야지 그걸 찾을 수가 있지.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이 나면 이거는 이 코드북을 가지고는 디텍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돼버리면은 요 부동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 다른 예인데 만일에 어떤 코드북이 코드 스킴이라고 되는데 코드북과 마찬가지 코드들의 집합, 코드 워드들의 집합. 그랬을 때 D민이 4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몇 비트까지 에러나는 것은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D민이
s보다 크다 그러면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죠. 그럼 s가 어디까지 될 수 있어요? 이게 4,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s가 3까지도 되죠. 그래서 3개 혹은 그 이하의 에러라면 잡아낼 수 있는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예제들을 통해서 또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죠? 예, 코드북을 잘 설계해야 된다. 예, 뭐가 크도록? 예, D민이 커지도록. D민이 크면 클수록 에러를 디텍트 해내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리 원칙을 하나 깨달았고요. 예, 코드북의 D민을 크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뭐 그냥 좀 그런 단순한 기초를 벗어나서 좀 엔지니어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코드북을 설계하는 것을 갖다가 해보겠는데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코드 설계 기법, 코드 스킴이 바로 리니어 블락 코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니어라는 것에 블락 코드는 들어봤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블락 코드 얘기했잖아요. 블락 코드가 뭐죠?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블락으로 쪼개고 K비트식으로 뭐 쪼갠 뒤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R비트 리던던시를 더해서 N비트로 만들어 보내는 것을 블락 코딩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리니어 블락 코드는 뭘까 하는 거죠, 결국. 이 리니어 블락 코드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XOR of two valid code words creates another valid code. 그러니까 valid code word 두 개를 갖다가 XOR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코드 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워드에서 두 개를 뽑아 올려서 계산을 했더니만 XOR을 했더니만 요게 다시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거죠. XOR에 대해서 닫혀 있는 그런 집합인 경우에 이 집합, 즉 코드 워드들의 집합, 즉 코드 북은 리니어 블락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블락 코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 사이에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은 0 전체가 다 0이 아닌 그러니까 0이 다 모두가 다 0인 코드 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빼고 나머지 다 모든 비트가 0이 아닌 그런 코드 워드들 사이에서 이제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를 그러니까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를 구하면 그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일일이 다 그 코드 워드들 사이에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가장 1비트의 개수가 적은 놈을 찾아낸 뒤에 그 1의 비트 수의 숫자를 세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예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우리가 봤던 코드북이 가장 간단한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해밍 디스턴스 우리가 2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 중에 최소값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0 아닌가? 요거 빼고요. 요거 빼고서 남은 애들 중에서 1의 개수가 제일 적은 놈을 하나 골라서 그 1의 개수를 세면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라 했는데 요것이 셋 다 두 개씩 들어있네 1이. 그러니까 2가 되죠.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아니 이게 리니어 블락 코드인지 어떻게 알고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리니어 블락 코드의 그러면 정의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자, 해보세요 한번. 자, 여기다가 이거 두 개 XOR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이게 되죠. 뭐 0이 동원되면 다 이제 이들 사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체크할 필요 없겠구만. 이렇게 하면요, XOR 하면 어떻게 돼요? 0, 1, 1이죠. 예, 1이 돌아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요거다 이 011과 101 해볼까요? 뭘까요? XOR 하면 익스클루시브 하면 1, 0이죠. 요놈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어느 두 놈을 잡아다가 익스클루시브화를 시켜도 또 다른 코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혹은 그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북에 있는 코드들을 잡아다가 아무리 XOR를 해봐도 그들 중에 또 한 명이 또 하나의 코드가 결과되는 것, 그것을 갖다 리니어 블락 코드로 하고 그럴 때 이런 성질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본 테이블 10.1에서 계산을 했었고요. 이것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좀 복잡한 녀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리니어 블락 코드인지는 우리가 일일이
XOR을 해서 그 결과가 또 다른 코드 워드냐를 체크하면 될 텐데, 예, 체크해 보시면 이게 리니어 블락 코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니어 블락 코드임을 가정하고, 자, 그럼 이 코드북의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요 놈은 빼야 되겠죠. 그거 따질 때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의 개수를 세봅니다. 여긴 두 개 있고, 두 개 있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 네 개,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네 개, 두 개, 네 개, 네 개, 네 개네요. 그럼 뭘까요? 예,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이들 중에 작은 값, 예, 가장 작은 값 2죠. 그래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막 그 빛 포지션을 비교해 가면서 몇 개가 다른가 다 계산하고, 그걸 갖다 지금 여기 남은 것만 해도 몇 개예요? 10개죠? 15개잖아요. 이게 비교 횟수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려 그러면 15 곱하기 14 나누기 두 번을 해봐야 돼요. 그죠? 예, 이렇게 안 해도 한번 원패스로 쑥 훑어보면, 예, 금방 가장 작은 일의 개수를 가진 코드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일의 개수를 세면 바로 다름 아닌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다, 이것입니다. 그, 그 닫힘 성질, 예, 두 코드워드들 익스클루시브화하면 또 다른 코드가 나온다.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가볼까요? 뭐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 아무렇게나 찍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XOR 하면 어떻게 돼요? 예, 1, 1, 0, 1, 1이네요. 1, 1, 0, 1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예, 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놈을 XOR 하게 되면은 1로 간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 블락 코드는 두 개의 밸리드한 코드워드를 익스클루시브화하게 되면 바로 자신이 속한 코드북의 또 다른 원소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를 계산해 봤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 몇 비트까지 이 관계가 성립할까요? 예, 한 비트. 예, 한 비트 에러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쪽 데이터 워드 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0111을 보내고 싶으면 01111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또 0100 보내고 싶으면 01001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잘 관찰해 보시면 이거 되게 단순한 코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죠? 예, 이븐 패러티 스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븐 패러티. 무슨 말이에요? 원래 데이터 워드에 1의 비트 수가 홀수면 끝에다 1을 붙이고 짝수면 0을 붙이는 그런 단순한 스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븐 패러티는 개런티 되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에러의 개수는 단 한 개입니다. 물론 때로 한 개 아니라 세 개 이렇게 발생해도 에러가 잡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봅시다. 1, 1, 1 이렇게 세 비트가 에러가 났어요.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찾을 수 있어요. 00111은 이 코드북에 원래 없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이제 럭키한 케이스고요. 보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장. 그래서 한 비트 에러 나는 건 그 어떤 경우라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비트 에러가 났는데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븐 패러티의 한 독특한 성질이지, 일반적으로 개런티가 되는 이 d민이 s보다 크게 되면은 s 비트 혹은 그 이하의 비트 수의 에러가 난 것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그 1번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븐 패러티라고 하는 패러티, 그러니까 이제 일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 이것 따지는 코드에 그럼 실제 구현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분이 이거 무시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아직도 쓰여요. 이 패러티가 뭐 컴퓨터 내부에서도 쓰이겠지만 통신을 따지자 그러면 전에 한번 자동차 안에도 여러 네트워크가 쓰인다고 했잖아요. 통신 라인이.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여러 개 지금 조그만 아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예, 고급차 같은 경우 BMW 7 시리즈 뭐 이상에서는 1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를 들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또 의자 좌석 앞으로 당겼다 밀었다 전동으로 하는 방식 있잖아요. 예, 그리고 와이퍼도 켜고 뭐 이런 거, 이런 여러 편의 사항들은 아주 크리티컬한 응용들은 아닙니다. 엔진이 언제 스파크가 튀는지, 브레이크가 밟혔고 뭐
가속을 하는지 이런 거, 그 엔진의 그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쪽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안전도 되게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거 외에 이런 그 그거를 아마 뭐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일본식 영어 샤시라고 하고 영어로는 채시스인가요? 하여튼 차의 편의 사항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린이라고 하는 이제 좀 싼 네트워크 기술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이 페러티를 써요. 그래서 에러 전달이 잘 됐는지를 페러티를 가지고 체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문 내려 버튼 누르면 거기에 저 선이 연결돼 있고 바로 모터로 연결돼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현대 차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컨트롤러 가지고 모터와 버튼 사이가 길잖아요. 거기 전선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전선에 여러 개의 이런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그쪽 모터를 통제하고 이쪽도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여러분이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초당 한 뭐 100번 정도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눌러졌다는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 전달에 이런 패리티 코드를 써서 그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기술에는 이런 거 좀 대강 체크해주는 이런 패러티는 좀 대강 체크한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 여튼 이런 싼 패러티 기술을 대신에 뒤에서 우리가 배울 CRC, 사이클릭 코드를 쓰게 되는데 좀 단순한 기술들에는 그냥 패러티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아주 너무 단순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 워드가 있었으면 이걸 코드 워드로 만들 때 리던던시를 붙이죠. 그런데 패러티는 단 한 비트를 붙이기 때문에 한 비트를 붙인다고 하는 것이 d민이 1이란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비트를 붙여가지고 이 코드 워드 전체가 가지는 성질이 코드북 내에서 코드들끼리 요 dmin,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그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에 따라서 늘상 개런티 되는 보장되는 그 디텍션 능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코드워드가 이와 같이 에러를 많이 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통과해서 도착했다고 할 때 이걸 체크를 해봐야겠죠. 체크를 해서 이것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찾아내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체크한 결과를 신드롬이라 그래요. 신드롬이 뭔지는 아시죠? 병의 증상이잖아요. 만약 신드롬이 0이 나오면은 이 디시전 로직 쪽으로 0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통과시켜서 이제 요거 떼내면 되니까 이 패러티 체크 코드에서는 그대로 데이터 워드를 유저에게 올려주고요. 만약에 신드롬이 0이 아니에요. 뭐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못 보내고 이쪽으로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일이 어떻게 나올까요? 신드롬 앞에서 계산해 볼까요? 신드롬을 여기서 1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요거 신드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비트들 전부 다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보면 나와요. 0, 익스클루시브와 0, 0, 익스클루시브와 0, 넷, 1이죠. 이게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났으면 이제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체커는 그냥 익스클루시브 오화입니다. 그래서 이 놈은 그냥 익스클루시브 비트와이즈 그 비트들을 갖다가 데이터 비트들을 넣어가지고 데이터 비트가 아니라 코드워드의 비트들을 넣어서 다 익스클루시브 해버리면은 나오는 것이 이 신드롬이에요. 이 체커는 다름 아닌 그런 모든 비트들을 묶어서 익스클루시브 하는 놈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예제를 하나 보면서 좀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지났으니까 한 15분 나오면 되겠네요. 이게 파일 업로드 제한 때문에 제가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워드 이걸 갖다가 유저가 보냈다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방식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패러티 체크 이건 끝났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코드북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10110 이것도 패러팅 맞네요. 10110은 11011 여전히 이분 패러티네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데이터 모드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리던던시가 전혀 없잖아요. 5비트를 5비트로 코드를 바꾼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마 1011, 그러네요. 데이터 워드는 1011입니다. 뒤에 있는 0 하나 빼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븐 패러티입니다. 예, 3개짜리, 1이 3개였으니까 거기다 하나 더 붙였고 4개로 만드는 이븐 패러티 스킴인데요. 자, 그러면 5가지 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경우에는요. 코드 워드 이대로 함전이 왔습니다. 예? 한 비트도 에러가 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익스클루시브어로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돼요? 신드롬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1 떼버리고 데이터 리던던시 떼고 보내고자 했던 1011을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 비트가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10111이 오지 않고 10111이 오지 않고 10011이 왔어요. 그러면 10011이니까 요거 다 익스클루시브어로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1이 나오죠. 요거는 데이터 워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에러가 났어요. 어디서 에러 났는지는 몰라요. 지금 에러 디텍션이잖아요. 이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알려면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또 리던던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텍트 되는 것 뿐이고 어딘가에서 났다 이렇게밖에 여러분 여기서 났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고, 이걸 받은 입장에서는 대체 어디서 에러가 나가지고 1이 3개인가 이거 모르죠. 맨 끝이 될 수 있고 맨 앞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이게 1이었다 0이 바뀔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가능성이 다 존재하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인지는 알 수는 없고, 다만 디텍트가 되기를 이건 에러를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에러가 날 수도 있죠. 끝에서 마찬가지예요. 리던던시에서 에러가 났든지 원래 데이터 워드에서 에러가 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던던시를 붙여가지고 한 몸뚱이로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어디서 에러가 나든 알 수도 없고요. 어디서 났는지 여기서 났다는 것도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났다고 치자라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우도 신드롬 1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스킴의 D민이 얼마 있습니까? 2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까지는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2개 에러를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여기 2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 잡아줄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신드롬이 얼마가 돼요? 신드롬이 0이 나오죠.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2개가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원래 1이고 여기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근데 패러티 스킴의 특성상 또 홀수 에러는 또 잡아내주죠. 예, 그래서 3비트가 에러가 나면 신드롬이 1이 돼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guaranteed to detect one single error 하나의 고립된 에러는 확실하게 늘 찾아줄 수가 있지만 이 코드의 특성상 또 홀수의 에러가 나면 다 또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성질은 D민이 D민보다 하나 작은 개수의 에러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 에러가 나오면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하는 대원칙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보다 더 잡아줄 수는 있었지만 원리상 보장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D민보다 하나 작은 것 이하. 자, 이제 간단한 패러티 체크 스킴을 봤고요. 실제로 이제 뭐 아까 자동차 안에서 린 같은 아주 단순하고 싼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응용에 사용되는 그런 체킹 스킴은 이제 패러티 스킴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의 통신에서 정말로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99%의 그 통신에서 데이터 링크에서 채택되는 기술은 이 사이클릭 코드가 됩니다. 그 사이클릭 코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LBC가 맞다. 리니어 블락 코드이긴 하다. 그러나 아주 특별하다. 왜? 하나의 추가적인 성질이 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 갖다 로테이션 알죠? 여러분들 비트가 있다고 할 때 목걸이 돌리기랑 비슷한 거예요. 진주 목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뭐 0110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로테이션 이걸 갖다가 맨 뒤로 보내는 거나 아니면 뭐 이 맨 뒤에 걸 갖다 앞으로 보내는 거나 뭐 여튼 그 갖다가 left rotate, right rotate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 돌릴 때도
그 잡아 돌린 결과가 아까처럼 닫힌 성질, 그러니까 로테이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닫힌, 그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 블락 코드는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OR, 어떤 코드 A와 어떤 코드 워드 B를 했을 때 나오는 C도 코드백에 속하죠. A도 코드백에 속하고 B도 코드백에 속하고 C도 코드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 C도 코드북에 속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리니어 블락 코드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닫힌 그 로테이션 동작에 대해서도 닫힌 집합이 될 때 그것을 갖다가 사이클릭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아 돌렸다고 해서 사이클릭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얘가 나오네요. 1011000에서 요 공을 레프트 로테이터에다는 라이트 로테이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잡아 돌리든 저쪽으로 잡아 돌리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은. 예,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도 요것도 코드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사이클릭 코드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라고 하는 이 CRC가 대부분의 데이터 계층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 사용되는 이제 그 에러 디텍션, 우리는 아직 커렉션 얘기는 안 했습니다. 꺼내지도 않았어요. 디텍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와이파이, 뭐 4G, 5G, 예,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더넷, 블루투스, 뭐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어떤 거를 하더라도 다 CRC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릭 코드 중에 하나인 CRC 이야기를 할 건데, 뭐 거의 모든 계층의, 거의 모든 종류의 기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 리니어 블락 코드인지 먼저 체크해 볼까요? 왜냐하면 사이클릭 코드는 일단 리니어 블락 코드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성질을 가진 놈들을 또 사이클릭 코드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일단 리니어 블락 코드여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몇 개만. 자, 요거랑 요거 해볼까요? 요거랑 요거 익스클루시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0, 0, 1, 1, 1, 0, 1이죠. 0, 0, 1, 1, 1, 0, 1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있네요. 이렇게 되네. 예, 이런 식으로 익스클루시브 OR에 대해서 다 닫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또 뭐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될까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잡아 돌리고 0은 이건 해볼 필요도 없고요. 이거 해볼까요? 이거 그럼 이쪽으로 잡아 돌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0, 0, 1, 1, 1, 0, 1. 예, 방금 전에 봤던 그놈인 것 같은데. 이렇게도 닫혀 있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까요? 이쪽으로 1110, 100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더 잡아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잡아 돌린 놈을 또 더 잡아 돌려볼게요. 1을 하나 더 오른쪽으로. 그럼 1101, 001 바로 위에 있네요. 바로 위에. 예, 이런 식으로 익스클루시브를 OR을 하든지, 두 놈을 잡아다가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든지, 한 놈을 잡아다가 왼쪽으로 잡아 돌리든지 오른쪽으로 잡아 돌리든지 늘상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사이클릭 코드입니다. 자, 또 이게 리니어 블락 코드라고 했으니까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문제 내볼 수 있죠. 이거 미니멈 디스턴스 얼마입니까? 이건 이제 제외하고 그 계산에서는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있어요? 3개, 3개, 여기 4개, 4개, 3개, 3개, 4개. 뭐 다 이런 식이겠네. 3이나 4겠네요. 그죠? 3, 4, 4, 3, 3, 4, 4, 이건 7이네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미니멈 디스턴스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일단 해밍 디스턴스로 말하면, 해밍 디스턴스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개 혹은 1개 에러가 난다 그러면 다 잡아줄 수 있다. 그건 개런티가 된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놈을 이제 74 코드라고. 이걸 데이터 워드 크기가 4비트였고 그걸 7비트짜리로 만들었고 사이클릭이기 때문에 C라고 썼어요. 자, CRC의 경우에 인코더와 디코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CRC의 경우인데 이건 특별히 이거 하나의 방법이에요. 데이터 워드를 갖다가 리던던시를 붙이는 방법이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제너레이터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 세 비트를 붙여줍니다. 늘상 세 비트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세 비트, 요 리던던시에 붙이는 비트 수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하나의 토이 example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고,
자, 도착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체커가 신드롬을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신드롬이 이제 아까는 이제 패러티니까 0 혹은 1로 나오는데 신드롬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0 혹은 1이 아니라 0, 그러니까 여기 3비트니까 0, 0, 0이 0이죠. 아니면 그 아닌 것들, 그러니까 뭐 0, 0, 1일 수도 있고 1, 1, 0일 수도 있고 여튼 0이 아닌 것들, 0, 0, 0이 아닌 신드롬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버려야 돼요. 디텍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CRC는 좀 되게 복잡하고 저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겠고, 아니 오늘 그렇죠. 오늘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벌써 2분이니까 한 5분만 일단 좀 인트로덕션만 할게요. 자, 이 제너레이터는 뭐냐? 이건 나노셈 기계입니다. 나노셈. 그리고 저쪽 체코도 마찬가지로 나노셈 기계예요. 그리고 나노셈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누어지는 숫자와 나누는 숫자가 필요하죠. 나누는 숫자는 여기 있습니다. 디바이저. 디바이저 이 나누는 숫자는 똑같이 양쪽이 다 알고 있어야 해요. 똑같은 숫자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숫자는 뭘까요? 나누어지는 숫자는 바로 이 데이터 워드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에 이 데이터 워드에다가 요 끝에 요 리던던시만큼 우리가 붙일 리던던시만큼의 숫자의 0을 붙여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11이 있어서 이게 보낼 데이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1100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그것이 얘가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는 이것을 이 입력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입력 1번이죠. 그 다음에 입력 2번 받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1번 숫자를 2번 숫자로 나누어요. 그래서 나눈 나머지 나눗셈의 나머지를 여기다 붙입니다. 나머지의 길이는 비트 수는 여기 붙인 0의 개수랑 같아요. 그래서 일로 갑니다. 나머지를 붙여가지고 봐요. 처음엔 0을 붙였지만, 그죠? 나머지가 예를 들어 나눗셈을 했는데, 뭐, 101이 나왔어요. 그러면 1011, 101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붙였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보내는 코드워드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눗셈을 하려는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여기 1011, 101 이렇게 도착하겠죠. 그럼 여기 체커가 이걸 가지고 똑같이 나눗셈을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나눌까요? 요 저쪽에서 이 나눗셈 나머지 계산할 때 썼던 디바이저를 가지고 똑같이 나눗셈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 에러가 없었다 그러면 신드롬이 000 나와요. 근데 만약 에러가 있잖아요. 그럼 신드롬이 0 아닌 다른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인트로인데 알아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나눗셈 하는 거야. 기계적인 거니까. 보통은 이제 이 제너레이터와 체커, 그러니까 이 리던던시를 계산해서 붙일 수 있도록 계산해주는 놈과 체커가 사실은 하는 일은 딴 게 아니고요. 이제 에러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체커가 그것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인데 지금 CRC는 나눗셈 방식이에요. 나눗셈을 사용한 나눗셈 방식이 뒤에 가서 배울 책섬은요 덧셈, 뺄셈 방식, 덧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뺄셈 방식인데 나눗셈을 쓰거나 뺄셈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에요. 나눗셈 방식 그리고 뺄셈 방식. 자, 그래서 일단 나눗셈 방식 CRC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CRC의 작동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붙이는 뭐 영의 개수, 즉 여기 리던던시에 속한 비트의 개수 이런 거 어떻게 결정하는지,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수신자에서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